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 2억 원 이하의 전세가 급격히 줄고 대신 3억 원대 전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살만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당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보다 비싼 전셋집이 무려 100만 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전셋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전셋값 잡는다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세 난 이야기 그리고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도 더 비싼 전셋집이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아파트를 사는 비용보다 전세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아니요. 근데 조금 주의해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요즘 이제 전셋값이 계속 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징표이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기사의 그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마치 이제 이 집값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의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것처럼 더 비싼 집이 100만 가구인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이렇게 쭉 냈을 때 그보다 비싼 이른바 고가 전셋집이 한 100만 가구쯤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비싼 전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분명하죠. 예. 전에는 그런 100만 가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죠. 네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겠지만 이제 전세값이 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전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좀 집계해서 부동산 정보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자료를 내놓은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전세값이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게 여겨졌던 강북 지역의 경우에도 2억 원대, 3억 원대 전세가 크게 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강북에 좀 이 전세가가 낮은 지역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지역도 이제 지금 2, 3억 원대 전세가 크게 늘면서 이 전세 구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매번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저는 정부나 또 건설업계 또 부동산업계 배경을 하는 분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정부에서는 자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어서 전세에 눌러앉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요인이 일부 초기에는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요 안전한 전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세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요. 예전처럼 이제 집값은 띄어지지 않고 또 빚을 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박김을 통해서 깨끗한 전세로 시장에서 이렇게 돌고 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계속 이 깨끗한 전세가 시장에서 이렇게 선박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을 떠받쳐 주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제 빚을 잔뜩 하는 상태로 이제 버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금리 상황에서 이제 계속
세입자 보고는 빚내 집사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들한테는 그 부채 부담을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예. 자꾸 월세, 가뜩이나 이제 안전한 전세가 부족한데 예. 월세 쪽으로 자꾸 이제 돌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더욱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효과가 없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예. 정부가 사실상 전세값을 안 떨어뜨리고 있다. 집값을 이렇게 떠받치기 위해서 예. 전세값이 높은 집값을 합리화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높이 유지되는 게 좋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이번에도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예. 한국에서 이렇게 전세가로 이렇게 이 일반 가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예. 주거 비용을 내고 전세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뭐 너무나 어찌 보면 좀 내놓고 말은 못합니다만 예. 이게 관련한 뭐 전문가들 토론이나 또는 뭐 정부의 이렇게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그 기업형 임대주택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는 예. 않은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은 일반 가게들을 위한 정책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 또 부동산 부자분들 소수의 이제 부동산 부자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재편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세 제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거나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 예. 뭐 이 형성되어 온 제도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이른바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기라고 할 때 예. 사실 전세 제도는 점점 줄어들기는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많은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집값 속에서도 좀 고통을 덜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 전세가 대책은 전혀 없고 이걸 그 중산층이 쉽게 말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예. 월세를 공급하면서 여기에 살아라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정책이 그렇게 그 일반 가게들의 가져온 것을 긁어주지도 못하지만 예. 실효성이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의 전세 대책이라는 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아까도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전세 대책이라고 포장은 내놓았지만 대부분 빚내서 집을 사게 하거나 그건 사실은 전세 대책이라고 포장한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대책. 예. 집값 떠받치기 위한 대책이고요. 예. 또 전세 대책 굳이 꼽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자금을 늘려준다. 조금 예. 더 금리를 낮춰준다. 이런 식의 대책이었는데요. 예. 그건 사실 지금 전세값이 높은 상태인데 역시 빚을 더 빌려줄 테니 예. 이 높은 전세값을 받아줘라. 예. 그래서 전세값을 사실 길게 보면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정책 외에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전세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 대책에는 사실 전세 대책이 없었고요. 예. 그래서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매매 쪽으로 유도하는 대책이거나 예. 아니면 지금 전세는 옛날 제도이니 예. 이제는 월세 쪽으로 가자는 식의 대책 이거밖에 계속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대인 소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뭐 소소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예. 그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의 말만 듣고 그분들이 자꾸 민원으로 요구하는 예. 이번 대책도 사실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에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들을 예. 정책으로 포장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근데 서민들이 요구하거나 일반 가게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책들은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늘 대책은 무슨 전월세 대책이라고 하지만 서민 예. 전월세 대책은 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좀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하지 말고 예. 지금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소비 위축까지 오고 있고 내수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예. 당장은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예.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나가는 게 예. 길게 보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득 여력이 늘어나고 소비 지출 여력이 늘어나서 내수도 활성화되는 예.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정부 정책이 좀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간에만 자꾸 의존하지 말고 예. 정부 스스로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의지가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 소장님 말을 좀 정부 당국에서 되새겨서 듣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놀이터나 골목에 나가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보라매 공원 신나는 겨울숲 놀이 캠프입니다. 겨울숲에 사는 새들을 관찰하고 겨울 나무는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곤충이나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겨울을 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각과 조영곤 주무관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의도가 겨울철이면 집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원으로 해서 실내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밖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겁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요. 오히려 겨울철에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해충이나 모기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숲이나 그리고 곤충 집이나 더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진하게 되었고요. 네, 신나는 겨울숲 놀이 캠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저는 어제 목요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목요일에는 숲속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숲속 보물찾기나 숲속 아지트 만들기, 그리고 눈이 오는 날에는 눈썰매 타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제는 숲이 우리에게 남긴 보물이라는 주제로 자연놀이 전문가 이규상 강사와 함께 했는데요. 돋보기로 나무나 나뭇잎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먼저 나무의 소개를 듣고 참여한 아이들 각자 소개를 하면서 함께한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현장에서 놀이를 통해 자연의 이야기를 몸으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게임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신나는 겨울숲 놀이 캠프에서 이규상 강사는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연놀이 전문가 이규상 강사입니다. 까치가 4마리야. 까치가 네. 지금 4마리가 됐어. 몇 마리 남았지, 애벌레? 3마리. 남은 3마리 애벌레를 잡으러.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 그냥 아이들이랑 친숙할 수 있는 이름이어서 마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랑 까치 집도 보고요. 그다음에 까치 관련돼서 놀이도 하고 숲에 떨어진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나무들의 나이테를 보고 있어요. 직접 잘라보기도 하고 그걸 아이들은 가져간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에 집에만 안 있고 밖에 나와서 숲에서 놀 수 있는 것만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기쁨인 것 같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놀이 시간들이 적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네 뒷산에만 가도 아이들이랑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네, 방학을 맞아서 어린 아이들과 참여한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어제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까지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표정과 발걸음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는데요. 신나하는 아이들 덕분에 부모님들 또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프로그램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강사 선생님과 톱질을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내주시는 미션을 열심히 해내는 친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한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죠. 요즘은 진짜 골목에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방학 기간인데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숲 체험도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래들끼리 만나가지고 저렇게 놀이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나무한테 인사하고 같이 등지로 보고 놀이도 했어요. 마왕님하고 같이 나무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와서 더 신나는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이런 체험 같은 건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해설가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새롭고 늘 왔던 산인데 다음에는 저희 둘째도 있거든요. 둘째 아들하고 오면 더 많은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했어요. 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태해설가 박효섭 강사와 함께하는 숲속 생태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나무나 동물, 새, 곤충, 풀들의 겨울나기를 알아보고요. 산에서 얻는 자연물로 장난감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겨울숲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화요일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속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놀이 체험을 원하신다면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규상 강사와 함께하는 숲속 놀이터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라매 공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공원여각과 조영곤 주무관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사계절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요. 특히나 저희 보라매 공원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가 접해 있고 그리고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보라매 공원만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재밌게 놀고 그리고 배우는 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신나는 겨울숲 놀이 캠프.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네, 보라매 공원 신나는 겨울숲 놀이캠프는 2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보라매 공원 와우산이나 북동산 일대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2호선 신대방역이나 7호선 보라매역에서 보라매 공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야외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요일마다 날짜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과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산과공원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되겠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 행복정책 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 세움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행복정책 자문단 출범을 했다고요? 네. 1월 14일 시청 대회실에서 가졌는데요. 시민행복정책 자문단 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 예, 시민행복정책 자문단은 민선 6기 시정 목표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실현입니다. 예. 그래서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실제 결과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정책 자문을 듣고자 구성하게 됐고요. 지난해 12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 발전에 대한 열의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정을 했고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무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시민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0명의 자문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위촉된 시민행복정책 자문단은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경제분과와 사회분과, 시민소통분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간 시정 자문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예. 시민행복정책 자문단은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생하게 이제 우리 시에 전달을 하게 되었고요. 예.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인천 119 구급대 노력으로 심장 정지 환자 50명이 새 삶을 찾았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인천 소방안전본부에서 하트 세이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예, 결과 지난해 1년 동안에 심정지 환자 50명이 새 삶을 찾은 것으로 이제 집계되었는데요. 예. 하트 세이버는 심정지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심실 자동 제세동기 등을 조치로 이제 응급 조치로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호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구급대원과 일반인 등 하트 세이브에는 109명이 선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구급대원이 100명이 되겠고요. 일반인이 9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 등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2대의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 출동 시스템과 기도 사건 등 응급 처치 관련해서 이제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었고요. 예. 일반인 하트 세이브의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수영장 등에서 갑자기 이제 심정지를 일으킨 사람에게 선의의 행동을 한 사람이 이번에 선정된 걸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네. 인천시가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수출 지원 사업 계획도 확정을 했다고요? 예. 우리 시는 수출 지원 사업 지원 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수출 300억 달러 연속 달성을 통해서 이제 인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경제가 4~5%대 교역량 증가가 있을 거 보고 있고요. 또 3% 중반대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수출은 4.3% 증가한 313억 달러로 이제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달성해서 이제 인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액 가운데 아무래도 대기업의 비중이 크겠죠? 네.
그 중소기업의 수출 비용이 33.6%로 이제 그 수출 비용이 좀 낮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의 수출액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다소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고요. 예. 우선 지역 기업의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시장 개척 등과 그 국내외 국제 전시에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의 그 FTA 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FTA 한룡 그 지원센터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세청이나 중기청과의 그 유교적 협조를 통해서요. 수출 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주요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 인프라 구축 등 모두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중소기업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인천시가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요? 네. 그 올해 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구조 고도화 사업을 쓰여서 7천억 원 규모의 그 경영 안전 자금과 그 1,000억 원 규모의 구조 고도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수출 경영이 약화 등의 그 예상되어서 이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해보다 그 늘어난 지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관내 중소기업 1,450개 업체에 이제 5,327억 원의 그 경영 안전 자금과 그 98개 업체에 655억 원의 그 구조 고도화 자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 안정 자금은 이제 그 7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은행 자금을 활용해서 시에서 이자 차익 2% 내지 3.5%를 이제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겠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원 예. 말씀하시죠. 네, 지원 대상은 이제 공장이나 사업장이 이제 이천에 소재한 업체로서 이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그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예. 2015년도 그 강선홍 지원 대상 농업 경영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강선홍이라는 게 뭔가요? 아, 네. 그 강하고 경쟁력 있는 그 농업을 말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강선홍을 육성하고자 그 2015년도 강선홍 지원 대상 농업 경영체 선정을 위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예. 대상과 기간 또 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신청 대상은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자율 신청 농업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예.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업농 미만 중소 규모 가족농이나 경영 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 경영 상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교육과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전 의지가 있는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청 기간은 2월 17일까지가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이제 인천시 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강선홍 지원 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강선홍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그 강선홍 지원 대상 경영체로 그 선정되면은 경영 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진단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 기술 등 그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농업 기술 정보 제공 등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난방비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단열 에어캡을 창에 붙이는 방법이 단연 인기입니다. 에어캡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위해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인데요. 에어캡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에어캡은 누르면 뽁뽁거리는 소리가 나므로 뽁뽁이로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뽁뽁이와 같은 순어어 선정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아 말다듬기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죠.
우리말로 우리 언어 문화를 가꾸는 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할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주로 20, 30대의 젊은 남자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관절 질환입니다. 예. 혈청 음성 척추 관절병 이라는 질환군에서 가장 흔한 병인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혈청 음성이라는 건. 예. 처음에는 허리나 엉치에 통증이 발생하지만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져서 척추의 운동이 어려워지고 더욱 진행되면 척추 전체가 변형되어서 예. 목이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들이 꽤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흔하게 오십니다. 저희 예. 병원이 이제 정형외과 병원이다 보니까 예. 허리 통증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은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인지 잘 모르는군요. 모르고 생소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건강상담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은 밝혀져 있습니까? 지난번 방송했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요.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높아서 환자의 90% 정도 이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소장과 대장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이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세균 감염,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전자하고 관련이 높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제도 오신 분이 보니까 아버지, 본인, 자제, 3대가 다 강직성 척추염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 연령층이 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빠르면 10대 후반, 예. 그다음에 발병이 시작되고요. 보통은 20대나 3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량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말초관절염, 즉 손가락이나 무릎,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나 임상 경과가 남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볍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증상도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강직성 척추염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 같아요. 0415번 디스크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요? 디스크 협착증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예. MRI를 찍어서 예. 너무 심하게 협착이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해서 펴줘야 되고요. 예. 만약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증상이 좋아진다면 예. 그 상태에서 경과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디스크 협착이 좀 사진상으로 심하게 나오는데 네. 본인은 별로 고통을 못 느끼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최대한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환자분들 보면요. 이제 정형외과에서 허리, 발 뒤꿈치, 가슴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이나 약으로 시간을 끌다가 오시는데 증상을 살펴서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허리를 펴지 못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면 허리가 펴지고 통증이 풀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아프면서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발 뒤꿈치, 가슴뼈와 같이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골 부착부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 뒤꿈치나 앞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증상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데 진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고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천장 관절, 천골과 관골 사이의 경계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골반 쪽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염증을 확인하게 되는데 염증이 관찰되면 이제 의사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 엑스레이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MRI 등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고요. 그밖에 환자의 가족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나 포도막염 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허리나 목뼈가 굳어버리게 되고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면 인대의 골화, 즉 인대가 뼈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가동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허리를 못 굽히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는 크게 운동치료와 약물치료가 있고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주로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데요.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는 류마티스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류마티스 관절염 말씀드렸을 때 생물학적 제재를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통증과 운동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또 그밖에 건강과 관련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508번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앉아있을 때 예전과 달리 허리가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이 있나요? 찌릿하다는 것은 디스크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를 굽히지 못해서 떼굴떼굴 굴러서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즉 가만히 앉아있을 때 찌릿찌릿한 증상이 주 증상이라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더 높고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1100번 또 질문 주셨는데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해도 되나요?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요? 평소 뒷목이 아프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 통증이 심한데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해도 되나요? 윗몸 일으키기는 특정 관절, 특히나 엉덩이 관절과 허리 관절에 무리한 힘이 작용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은 특정 부위에 힘이 몰리는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한 운동, 특히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예. 수영이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목 변형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무릎이나 발목 등에 관절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안정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 목과 등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2230번으로 이호윤 씨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만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만성 척추염, 아까 정의 말씀드렸을 때, 예. 이런 척추 관절병 등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정한 증상을 더 보이시는 경우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위가 더 좁은 게 강직성 척추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앓고 계신 질환이 점점 악화되실 경우에 강직성 척추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예. 뻣뻣해지는 게 더 심화되시거나 예. 통증이 더 심화되시면 바로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7153번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비타민을 먹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요? 또 먹으면 안 될 약이 있는지요?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치는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네. 강직성 척추염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되는 약제나 음식은 없습니다만 예. 굳이 비타민제를 따로 드시는 건 권유드리지 않고요. 예. 신선한 과일, 야채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체내 흡수율이 높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합병증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대의 골화, 즉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또는 숨을 들이마실 때 펴지지 않아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완치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떨까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셔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심하다면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한다면 증상도 훨씬 호전이 되시고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1173번 19살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서너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았지만 퇴원할 때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통원 치료하면서 조금 올라간 상황인데 정상적인 염증 지수는 얼마 정도인지 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지금 염증 지수가 아마 33, 35 정도인 모양인데 염증 지수라는 걸 원래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체크를 하는 모양이죠. 예. 처음에 진단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제 체크를 해서 경과를 살피는데요. 질병의 급성기에 올라갈 수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를 가늠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은 안 좋은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수치는 ESR이라는 염증 수치인 것 같은데요. 보통 10 미만이 정상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염증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소폭 상승하는 건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염증 수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지금까지 광명세원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